네, 생성 AI, 내 삶을 바꾸는 똑똑한 친구라는 주제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어, 이제 한 달 반 정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생성 AI에 대한 그 내부 시스템적인 이런 거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 어떻게 하면 이 생성 AI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데도 더 훨씬 친숙해지고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자, 생성 AI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AI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직 AI 안 쓰는데 하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AI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오늘 날씨 어때? 비가 오는지, 우산을 챙겨야 되는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이런 거 정말 많이 체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음성으로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이것도 AI입니다. 또 유튜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쭉 유튜브에서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넷플릭스, 저희 신랑 집에 오면 넷플릭스에서만 삽니다. 네. 그러고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데 가서 내가 어떠한 콘텐츠를 보고 나면 나의 성향에 맞는 그 추천 알고리즘이 뜨게 되죠. 그것도 AI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없이 요즘 운전이 어렵습니다. 정말 교통 상황뿐만 아니라 처음 가는 길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 이것 또한 AI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에는 정말 많은 기능이 있죠. 심박수, 수면 패턴, 운동량 등 자동 분석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AI입니다. 그래서 이런 AI로 인해서 모든 생활 속에 저희가 굉장히 편리함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AI가 편리함뿐만 아니라 생명도 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I가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미국에서 응급차 골든타임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AI 교통 시스템 LYT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응급차가 교차로를 지나갈 때 응급차에 맞춰 신호가 녹색으로 변하고 다른 차들은 적색으로 바뀌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차는 계속 녹색으로 멈추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평균 32분이 줄어든 응급 대응 시간을 기록하게 되었고 산불이나 길막사고, 빅 이벤트 시, 교통체증 시 최적 경로를 안내해 준 등 공익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골드타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적응이 언젠간 되겠죠? 지금 하고 있을지 몰라도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또 영국에서는 암 진단을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영국의 런던 첼시 웨스트민스터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AI를 활용한 즉각적인 피부암 진단을 도입했는데요.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내 피부의 사진을 찍고 이 피부암 진단 앱인 덤이라고 하는 곳에다 업로드를 하면 5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정확도가 99.9%래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나라는 이 병원 시스템이 그래도 잘 되어 있지만 외국은 정말 예약하고 대기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근데 이 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러고 또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조기 발견, 치료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땐요, 기업들이요,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요, 대학교에서도요, 챗GPT로 보고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교수님들이 눈을 막 부라리면서 그거 찾느라고 못 쓰게 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산호세 시도에서도 여기에 시장이 AI 도구를 활용해서 연설문을 작성하고 예산 초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다고, 이미 7천여 명의 공무원이 대상으로 AI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천여 명의 직원 교육을 계획 중이다. 이게 이제 7월 18일자니까 아마 진행이 어느 정도 됐겠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저희 아이 고등학교에서도요. 고등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또한 학교에서 패드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수업 시간에 활용하게. 그래서 뭔가 검색을 한다거나 뭔가를 할 때 아이들이 네이버, 구글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챗GPT 들어가요. 거기에서 검색해요. 거기서 물어보고, 예, 안 쓰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학교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건 되게 훈훈한데, 목소리를 병으로 잃었지만 AI가 다시 살려준 기자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방송 기자 모셰 누스바움은 근위 축삭 경화증, 이 목 쪽으로 오는 무슨 병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점 굳어져서 말을 못하게 됐대요. 근데 기자분들이 그 기사만 취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뉴스 데스크에서 아나운서로도 활동하잖아요. 이분도 아나운서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종군 기자의 그 나라에서 엄청 유명하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목소리가 정말 안 나오는 그 마지막까지 종군 기자로도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으셨는데, 이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 처음으로 휴가라는 거를 쓰게 됐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AI 음성 기술로 자신만의 감정 표현이 살아있는 목소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뉴스에 출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원래 기존에도요, 텍스트를 학습, 텍스트를 음성으로 만드는 기술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학습된 목소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로봇 같다,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생성 AI에다가 이 기자의 목소리를, 여기에다가 수천 시간 분량의 목소리를 학습을 시켰어요. 분석을 해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자의 억양과 말투까지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뉴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좀 범죄에 악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더 보완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뉴스에서 봤을 때 그 광복절이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에서 그 우리 독립투사였던 유관순 열사나 뭐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의 사진을 복원을 해서 그분들이 3D로 웃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손도 이렇게 흔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이벤트로 그 앞에서 오신 분들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AI로 인해서 정말 저희의 생활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AI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공지능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학습하는 방법이나 추론, 어떤 것을 예상하는 추론이나 판단, 딱 결정을 내리는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모든 기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넷플릭스, 유튜브, 내비게이션 길찾기,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 AI라고 하는 거,
AI와 생성 AI는 살짝 다르긴 해요. 생성 AI는 AI의 한 분야예요. 커다란 AI의 한 분야인데, 이거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한 후에 새로운 컨텐츠, 글이나 그림, 음성, 영상 등을 만들어내는 AI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창작이나 생성을 하는 거예요. 기존 거는 뭔가 판단을 하고 있는 자료를 분류를 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거라고 한다면, 생성 AI는 기존 학습된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챗GPT, 제미나이, 미드저니, 달리 요거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런웨이, 소라 이거는 그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고요. 수노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AI입니다. 대표적인 AI들이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것들도 이제 나중에 한번 둘러볼 생각이긴 한데 오늘은 아니고요. 자, 근데 2018년에 원래 챗GPT가 나왔어요. GPT-1이 2018년도에 나오기는 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GPT-1, 2, 3는 일반인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용으로 해서 연구소들, 기업, 이런 쪽으로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게 제한 사용을 하다가 2022년 11월에 딱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나오고 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우와, 이게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오픈 5일 만에 100만 명, 그리고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는데, 뭐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것들을 봤을 때 가장 빨랐던 인스타그램도 뭐 2년이 걸렸나 그랬는데 여긴 2달 만에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도 GPT-4, 그 다음에 4.5, 4.5, 지금 현재 8월에, 얼마 전에 8월에 GPT-5, 5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8억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맨 처음에 나왔던 3.5 버전은요, 이 생성 AI는 미리 학습을 하고 학습된 데이터로 생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뭔가를 창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2021년 9월까지밖에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니 최신 정보가 나오지가 않았죠. 최신 정보가 나오지 않게 되다 보니 이게 뭐야? 라고, 저희가 주로 검색으로 많이 썼어요. 근데 챗GPT가 원래 주 기능은 글을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검색만 하는 거야. 맛집 찾아달라. 내 주변에 뭐가 있는 거 있냐. 막 그러면서 역사적인 걸 막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기술에서 이게 안 돼서 좀 잘못된 정보들로 생성이 됐었죠. 얘는 무조건 뭔가를 생성해내야 돼.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 아무 이야기가 들어오면 자기가 어떻게든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잘못된 이야기,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잘못된 결과값을 만들게 돼서 신뢰를 좀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용자가 살짝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최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기다가 23년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기서 실시간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실시간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RAG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최신 정보도 학습하게끔 요렇게끔 기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 기능들이 강화가 되면서 2024년도 작년부터는 멀티 모달이라고 해서 모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텍스트와 이미지 그러고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강화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나온 5 버전을 보면요. 비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서 기능을 통해서 내가 얘한테 일을 시키면 날마다 그 시간이 되면 나한테 연락을 준다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같이 연동을 해서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구글 캘린더에다가 내가 연동해 놓은 나의 일정표를 보고 아침에 그 일정을 호출해서 알려준다거나 노션을 통해서 노션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연결해서 쓴다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챗GPT가 가장 잘하는 건 글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 쓰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강화되고 추론이라는 게 그 GPT 보면 GPT 4 버전이 기능이 많았어요. 4.5도 있었고, 4 미니도 있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GPT-5로 통합이 되면서 GPT-4.5만, 추론을 잘하는 4.5만 하나 남게 됐는데요. 워낙 이 4.5는 이 버전마다 어떻게 보면 생각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장이 되어 있고 그 확장 안에서 더 깊이 생각하고 자료를 검색해서 더욱더 단계별로 잘 생각해서 이거를 결과치를 내기 위한 그래서 좀 그 추론 모델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일반적인 모델들은 질문을 하면 한 몇 초 후에 답변이 온다 그러면 추론 모델 같은 경우는 한 뭐 몇 분, 10분씩 걸릴 때도 있고요. 자료를 이제 해서 그러고 뭐 빠르면 한 2, 3분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또 많이 발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5 버전이 나오기도 했지만 4 버전의 이 추론 기능이 너무 좋아서 그걸 또 요청을 했나 봐요. 처음엔 없었는데 또 새로 그렇게 생기기도 했더라고요. 자, 저희 나라에서 챗GPT를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도 그거를 봐야 우리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지 조금,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자료들을 분석을 시켜봤어요. 이거 다 챗GPT한테 시킨 거예요. 시켜서 그 안에서 이 그림을 그려주는 또 기능들이 있는 GPT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거 다이어그램 잘 그리는 애한테 데이터를 주고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자, 남성, 여성을 봤을 때 남성이 우선은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뭐 차이가 아주 많진 않지만 남성이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나왔고요. 연령별로는 20대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고 3, 40대, 그다음에 50대, 60대는 정말 미미하고 그리고 이제 10대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연령별로 어떤 걸 쓰냐 확인을 해봤더니 10대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보 검색을 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이런 쪽에 사용을 하는데 청소년 중에 55%반 이상은 챗GPT 사용 경험이 있고 그중에 35% 정도는 학습 과제에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대는 우선 대학생들이 있죠. 대학생들이 또 많이 써요. 과제가 많거든요. 뭔가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초년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반복적인 여러 가지, 내 주 업무보다는 보조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럴 때 더 많이 자료 검색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을 할 때나 업무, 정보 검색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특히 20대들이 이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잘 사용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3, 40대 이제 직장인들은 업무용 도구, 그러고 정보 탐색,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업무용에 대한 것도 이제 뒤에서 또 나오니까 뒤에서 볼게요. 자, 이제 50대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냥 들어본 적이 있다.
라는 분들과 또 이용률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떤 걸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말로 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채팅으로 이렇게 치면서 대화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는 단순하지만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0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예제로 나온 게 이게 그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에서 나왔던 것들을 참고해서 기사와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나오긴 했는데요. 우선은 대학생 강목 씨, 20대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분석했대요. 이거는 30대 직장인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20대들은 비상한 사람들이 있으니 20대에 정말 주식으로 엄청난 사람들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주식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경제 뉴스와 재무 데이터를 요청해서 해석하고, 그러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발표 자료, 그러고 그러니까 이 재무에 관련된 발표 자료 말고 본인의 학교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를 AI를 활용해서 빠르게 제작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대학생들이 좀 사용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PPT 템플릿을 생성하거나 이제 어떠한 문장이 특히 대학교 때 많이 하는 게 요약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뭔가 해서 요약하는 거. 그래서 이런 요약이나 뭐 영상 편집, 이런 다양한 생산적인 작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정신상담 및 심리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SNS 상에서 저희가 사주풀이, 심리상담, 이거 MZ 세대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희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근데 진로 고민, 감성적인 이런 것들도 AI한테 이야기해서 상담을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생각 외로 잘해요. 못하지 않아요. 말 잘해줘요.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좀 응원의 말들이 좀 많이 필요해. 대화할 때 너가 수시로 나한테 응원하는 말들을 해줘. 그러면 정말 거기 중간중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응원을 막 진짜 해줘요. 되게 좋은 예쁜 말들을 잘 써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측면에서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내가 심리적인 거에 대한 걸 얘기하면 그걸 분석해서 얘기해주는 이런 분석 능력도 좀 괜찮아서 그런 쪽으로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제 글을 작성한다거나 글을 다듬고 아니면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생성한 이미지를 SNS 프로필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 이런 쪽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글을 쓸 때 우선 기본적으로 챗GPT하고 먼저 시작을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어? 그러면 얘가 예시를 주거든요. 이 중에 내가 살릴 것과 살리지 않을 거를 구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만들고 나서 내가 이 주제로 이러한 내용 들어간 걸로 5분 정도의 원고가 필요해. 아니면 2,000자 정도의 원고가 필요해. 그러면 얘가 그걸 가지고 그걸 만들어줘요. 너무 편하고 옛날에는 그런 발표 원고 한번 쓰려고 그러면 한 반나절에서 하루씩 걸렸거든요. 지금은 뭐 30분에서 1시간이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글을 정말 잘 써줍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걸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포스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원하는 그 요소들이 없어요.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도 내가 딱 원하는 요소들이 없어요. 이럴 때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근데 왜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죠?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3,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걸로 글쓰기도 하고, 그러고 영상 만들기, 아니면 뭐 정보 검색, 문서 정리, 그리고 데이터 분석, 번역,
번역이 또 너무 괜찮아요. 그냥 일반 번역은 직역이다 보니 조금 뉘앙스가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챗GPT한테 번역을 시키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 뉘앙스에 맞는 말들을 잘 찾아줘요. 그리고 내가 번역을 하면서도, 아, 이거 뉘앙스가 나는 이런 느낌의 이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러면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굉장히 번역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40대도 마찬가지로 이메일 작성, 내용 요약, 회의록 작성, 정리, 번역,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네. 자, 챗GPT 그러면 어떤 것들을 또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저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챗GPT한테 물어봐서, 이런 거 사용해보면 어때요? 라고 해서 준 대표적인 예시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의료 상담. 우선은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나의 증상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의사한테 어떤 걸 질문을 할지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갑자기 가서, 막 어버버 하다가 나오면은, 아이고, 이걸 질문했어야 되는데, 저거 질문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증상을 어느 정도 그리고 뭐 관리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대략 조금 알고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여기에 제가 쓰진 않았는데, 법률 상담이 굉장히 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 법률 상담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법률적인 내가 지금 현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면 그 상황에 맞는 앞으로의 프로세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줘서 미리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변호사 비용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하기 전에 미리 챗GPT를 통해서 이런 뭐 꼭 챗GPT 아니어도 여하튼 생성 AI를 통해서 같이 미리 이야기를 하고 사전에 준비할 거를 준비하고 가면 훨씬 적은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리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 요리, 뭐 김치찌개 레시피, 뭐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냉장고 재료를 보고, 아, 저 재료들을 배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집에 딱 냉장고 열었을 때 남아있는 짜투리들 아니면 기한이 얼마 안 남은 애들, 빨리 먹어야 되는 애들,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요리 추천을 딱 했을 때 우리나라 요리식이 아닌 외국 요리식도 많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레시피를 물어봤을 때 차근차근 레시피를 알려줘서 또 따라해 볼 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료에 관련된 요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에 대한 저염 요리라던가 다이어트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요리 레시피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고 이제 단어, 뜻, 뭐 건강 용어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저게 무슨 뜻이지? 라고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수시로 그냥 핸드폰에서 딱 챗GPT 열어서 거기다 그냥 물어보면 되고요. 이거 타이핑하기 귀찮으시잖아요. 그럼 그냥 사진 찍어요. 그거를 사진 찍어서 챗GPT한테 보내고 이게 뭐야? 그러면은 설명을 쫙 해줘요. 그래서 외국 간판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한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이핑 치는 거 귀찮은 경우 그냥 한글을 해서 해도 텍스트를 굉장히 잘 그림에 있는 것들을 잘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용어를 물어볼 때 그 용어가 뜻이 뭐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줘. 그럼 예를 들어주면 더 납득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청자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듣는 사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상을 정하게 되면 훨씬 더 난이도를 낮춰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영어로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챗GPT 사용할 때, 저는 주로 초등학생
10살, 11살,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들로 해달라고 저의 레벨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알아들어도 스피킹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이도를 그렇게 낮춰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떠한 나이나 아니면은 뭐 대상층이나 여성이나 뭐 남성이나 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설명을 또 예를 들어도 적절한 예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영화, 책 추천, 아니면 줄거리 요약, 원하는 장르나 아니면 좋아하는 배우, 이 배우가 나온 그 영화 있는데, 왜 그 배우가 나온 영화들 중에 내가 이런 가족애가 들어간 이런 감동적인 영화가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검색해 주기도 하고요. 그 영화의 줄거리가 어떻게 돼? 그러면, 얘는 어차피 학습된 것 안에서 찾아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아니면 그 영화 배급사 이제 그 제공하는 회사에서 내어준 그 줄거리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결론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원하는 어느 정도의 줄거리 이런 것들은 조금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책 같은 경우에도 이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해줘. 그러면 인터넷에 책 서점, 온라인 서점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요약을 해서 알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줄거리 요약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우리 그 아침마다 북크를 하시는 북모임을 하신다는 분도 계셨는데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리뷰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리뷰 시간이 생각보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근데 조금 긴 것을 활용을 해서 그걸로 요약을 먼저 하고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한번 요약한 걸 읽고 그다음에 책의 내용을 들어가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책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챗GPT를 사용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있는 내용까지도 챗GPT가 곧장 그거를 갖고 와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기능은 챗GPT는 안 되고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구글과 유튜브는 같은 협력사, 같은 계열사죠. 같은 계열사이다 보니 제미나이에서는 유튜브에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해서 그게 더 잘 되고요. 챗GPT는 다른 경로를 하나 통해서 와야 돼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그 텍스트 그 자막을 볼 수 있는 텍스트들만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스크립트 복사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뭐 그거를 요약해 달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하튼 그러한 요약을 해서 뭔가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외국어 사이트 번역 및 요약, 외국어 사이트 같은 경우 신문 기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뭔가 정보를 찾다 보면 저희가 특히 AI 관련해서는 외국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새로운 자료를 습득할 때, 그 나라 언어를 모르니까 습득이 어렵잖아요. 이럴 때 그 링크를 주고 한국어로 번역해줘. 그럼 번역을 너무 잘해줘요. 특히 그 챗GPT에서 아카데미 사이트인가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번역 앱으로 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불러와서 요걸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정보가 요약이 돼서 보기가 눈에 편하게 돼서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고 또 링크의 내용을 사천자로 요약해줘 아니면 만자로 책처럼 서술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책을 읽듯이 저희가 책을 읽는 게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책 보듯이 읽어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 외에 이제 자녀나 아니면 손자 숙제, 도움 또는 개인 학습에 활용을 하는데요. 저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를 영어나 수학 문제 저랑 같이 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은 제가 이제 못 풀어주겠어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사진 찍어서 챗GPT한테 물어보고요. 단계별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단계별로 설명을 너무 잘해주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알겠어. 알겠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사진 찍어서 얘한테 보내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럼 또 설명을 너무 잘해줘요. 또 그거에 대한 예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예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공부를 할 때 아이는 문제를 풀고 있고 엄마는 옆에서 그거를 보조, 그러니까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몇 마디만 딱 찔러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풀거든요. 그렇게 공부에 또 도움이 되고 저도 이번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공부하면서 문제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 그럴 때 챗GPT한테 주고, 그러고 이거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기술에 의해서 이게 뭐 형성이 됐는데 이 용어는 어떤 용어이며 하나하나 왜 이거는 답이고 이거는 답이 아닌지 풀이를 다 해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니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챗GPT한테 제미나이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그렇게 이제 편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조금 많이 쓰거나 아니면 모임에서도 좀 사용을 하는데요. 반복 작업을 하는 것들,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보고서 작성하는 거. 요거는 회의록 작성, 보고서 작성을 유료가 아닌 그냥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매번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프롬프트를 따로 복사해 놨다가 그거를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서 얘한테 돌리게 할 수 있고요. 유료 사용자인 경우에는 내 GPT라고 해서 내가 항상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게 돼요. 음성이 또 그런가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제가 혹시 선의 문제인가 해서 선을 지금 다시 꼭 연결했거든요. 혹시라도 음성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알려주세요. 네, 접촉 불량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갖고요. 네, 자,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것들을 아예 만들어 놔요. 아예 만들어 놓고, 어, 만약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라고 하면 회의할 때 녹음을 그냥 일반 폰에서 녹음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녹음을 해서 그걸 텍스트로 뽑아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걸 활용해도 되고요. 요것을 한 것을 가지고 이걸 음성 파일을 넣으면 알아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내가 미리 지정해 놓은 형식에 맞게 참석자, 그 다음에 뭐 날짜, 그리고 뭐 어떠한 내용이 되었으며 주 내용, 그 다음에 뭐 밑에 있었던 것들 이렇게 해서 요약이 돼서 나올 수 있게끔 미리 형식을 지정해 놓으면 회의록이 자동으로 딱 작성이 되는 거죠. 보고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잘 안 들려요. 네. 네, 지난번부터 이러는데 시스템이 이게 마이크가 한 4년? 4년 되니까 그런가? 아직 4년이면 쓸만하지 않나? 안 되면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자, 화면이 꺼져서 다시. 네,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잘 돼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미리 형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바로 작성이 되는데, 이러한 보고서 항목 같은 경우에도 내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미리 지정을 해놔두는 거예요. 나한테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을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내가 입력하게끔 해서 입력을 한 것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유튜브, 강의 원고, 글 쓰는 걸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학습을 시켜서
그 스타일로 써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링크나 어떠한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튜브의 그 자료들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분석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처럼 이 원고를 써줘라고 하면 정말 뉘앙스나 이런 톤, 이런 것까지 그 스타일로 해서 딱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학습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 블로그 같은 경우 또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블로그 다시 시작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거의 챗GPT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 우선은 어떤 걸로 하겠다라는 걸 주고 그걸 가지고 얘랑 같이 의논을 하는 거죠. 거의 뭐 동업자예요. 같이 얘기해서 어떤 게 들어가면 좋겠어? 이 내용 좋다.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뭐 분량은 어느 정도, 무엇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협업해서 이 원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채팅 내용 요약하는 거 이거는 회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거를 올리셨는데 이것도 너무 괜찮았었어요. 아이고, 여기 밑에는 잘못 들어간 게 있어서, 음, 이거는 아니네요. 이것도 아니네. 채팅 죄송해요. 여기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우선 지우고 나중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어,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근데 휴가 사이에 회사에 저희가 채팅방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어떠한 토론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일일이 다 보고 있으려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러면 그걸 쫙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채팅방에서 그 텍스트로 내보내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챗GPT한테 준 다음에 거기 보면 누가 말했는지도 나오니까, 혹시 결정된 사항이 있어? 누가 무슨 작업을 하기로 했어? 내용을 요약해줘.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기로 했고, 어떤 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나는 뭐를 준비해야 돼? 그러면 어떤 사항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나오게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분석해서 해주니까, 이런 것들 활용도 굉장히 괜찮겠다. 업무용으로 또 아니면 저희가 모임용으로 사용할 때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해 봤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거는 아까 챗GPT가 얘기한 거랑 제가 쓰는 거랑 합쳐져 있긴 한데, 이제 최근에 제가 쓰면서 너무 편리했던 기능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넣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 등에 뽀루지가 났어요. 그래고 너무 아프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저희 수시로 잘 그래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뽀루지가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챗GPT한테 좀 간지럽고 살짝 아프기도 하다. 이러면서 증상을 보냈더니, 이거는 피부 농양일 가능성이 있다. 원인은 세균 감염 아니면 피지샘 막힘, 피지샘이 막혔거나 모낭염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대요. 아무래도 피지샘 막힘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러면서 먼저 주의할 점, 가정에서 1차적으로 대처해야 될 거, 병원에 가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밤이었어요. 너무 늦었으니까 혹시 집에 있는 걸로 뭘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집에 있는 연고들을 사서 한두 번 쓰고 나면 그다음에 잊어버려요. 제가 옆에다가 되게 큰 글씨로 이거는 알러지약, 이건 어떤 때 쓰는 거 이렇게 써놔두는데도 그런데도 자꾸 잊어버리게 돼서 이것들을 쫙 모아놓고 이거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효능이 어떻게 되며 이 증상에 사용할 만한 약이 있을까? 라고 했더니 약을 하나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이 약을 박트로반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해서 1, 2회 정도 이제 하루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호전이 없으면 병원에 가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염증 후에 이제 이 흉터를 관리할 때는 마데카솔이나 노스카나로 흉터를 관리하세요. 라고 집에 있는 이 의약품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려주니까, 내가 진짜
급할 때 인터넷 검색하면 검색해서 하나씩 찾아야 되죠. 노스카나 하나 찾고 버물리 하나 찾고 프레카 찾아야 되고 이런데 한꺼번에 올려도 얘가 다 정리를 딱 찾아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그날 약 바르고 나서 그다음 괜찮아졌습니다. 예. 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큰아이가 학교에서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엄마 뭔가 좀 이렇게 좀 행사 주제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보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챗GPT한테 물었어요. "추억의 문방구를 주제로 한 행사 타이틀을 만들려고 해. 행사는" 이런 정보를 줘야죠. 어떤 걸 하는지 정보를 줘야 그거에 맞는 최적합한 답을 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행사는 달고나 뽑기, 땅 따먹기, 팽이 시합, 딱지치기, 메모리 게임 등 참여하고 레트로 분위기의 포토존도 운영할 거야. 대상은 고등학생이고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타이틀을 한 10개 만들어 줘. 라고 했더니 추억의 문방구 대소동, 그다음에 뭐 고등학생 레트로 어드벤처, 문방구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이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줬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한두 단어를 활용해서 다시 원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걸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 문구 좋은데? 이 문구 좋은데? 요거를 접목해 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처음부터 추억의 문방구, 추억의 문방구, 그래 추억의 문방구로 돌아가자. 뭐라고 할까? 계속 이러고 한 30-40분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아이디어 재료가 주어지니까 그다음 나아가기가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시로 저는 많이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이런 말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주도로 이런 말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걔한 챗GPT하고 얘기하고 나서 얘기해 주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비서 겸 선생, 선생으로 저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보 습득을 할 때 유튜브 지식을 요약해서 습득하거나 번역해서 습득을 하는 거, 학습 시 모르는 용어 설명, 그러고 예시도 요청을 해서 예시가 있으면 이해도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강연에 참석할 때 이때 너무 좋아요. 정말 그때 제가 한번 마케팅과 인수합병에 관한 강연에 참석을 했어요. 마케팅 쪽은 쪼끔 제가 인제 뭐 근무도 했었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갔는데 인수합병 쪽은 저는 정말 관심이 없었고 처음 듣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인수합병의 정말 좋은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회사 이름은 알겠어. 근데 저 회사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파워 인제 PPT를 띄워 놓고 하시니까 PPT를 그냥 사진 찍어서 그거를 챗GPT한테 보내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회사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무슨 회사 순위를 매기면서 1 위부터 10 위까지를 쫙 나열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이 회사들이 업종이 어떻게 되며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창업자가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을 문의했더니 그거에 대한 걸 또 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연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모르는 것들을 즉각 해소하면서 강연을 참석하니 이해가 납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좋았던 건 강연회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챗GPT한테 계속 대화했던 내용들을 쭉 올려다 보니까 강연회 때 어떤 내용이 나왔었고 '이때 어떤 게 있었구나.'라는 게 저한테 머리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눈만 껌뻑껌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챗GPT랑 대화하면서 필요한 것들 용어 설명 이때 정말 도움 많이 됐었고요. 수학풀이, 영어 문법, 용어 설명 이런 거 정말 도움 많이 되고 번역할 때도 자연스럽고 정확한 번역, 뉘앙스가 잘 되게끔 요런 것들 인제 문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잘 또 알려주고 어 여기 왜 이게 나왔을까? 여기 뭔가를 제가 넣으려다가 못 넣었나 봐요. 네. 그리고 언어학습 파트너. 언어학습으로 쪼끔 저는 아주 잘은 아니지만 영어를 쪼끔은 좀 할 수 있어서 그냥 영어로
프리토킹이 약간 조금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그 음성으로 챗GPT랑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영상으로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 음성으로 하면서 제가 얘한테 지시를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무조건 영어로 대답을 하라고. 내가 한국말을 쓰던 영어를 쓰던 무조건 너는 영어로 대답하고 그러고 영어 레벨은 초등학생 정도 레벨에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서는 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띄워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하고 수시로 대화를 며칠간 했었거든요. 도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얘가 계속 띄워져 있으니까 쪼끔 먼 소리만 나면 "저 부르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계속해서 시끄러워서 꺼 놓고 학습할 때만 켜게 됐는데, 그렇게 언어 학습 파트너로서도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것들로도 활용이 또 될 수도 있고요. 자, 뉘앙스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쓸 때 어떤 글을 타이틀을 만들거나 이럴 때 그 뉘앙스의 차이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얘한테 물어봤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최근에 "발족이라는 걸 쓸까요? 결성이라는 걸 쓸까요?"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이 왔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얘한테 바로 뉘앙스를 물어보고 얘가 한 얘기를 그대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공식적인 행사는 발족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여기서 딱 나오니까 '아, 공식적인 거니까 발족이라는 말을 써야겠군요.'라고 바로 해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뉘앙스 차이 이런 거 굉장히 도움 정말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미지랑 텍스트랑 할 수 있는, 지금 뭐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에 대한 텍스트를 이거에 대해서 뭐 해 달라고, 지금 아까 뭐 제가 길 가다가 모르는 거 사진 찍어서 올려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멀티모달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데 이 여기에서도 제가 그 챗GPT 안에 GPTs라고 기능들을 더 부각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검색해서 좋은 거를 활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때 사용을 할 때 검색을 하다 보면 그 옆에 얼마나 사람들이 썼는지 M이나 K나 이런 것들로 사용 횟수 아니면 이런 사용자 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단위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그 단위에 대해서 M은 100만 만이고 K는 1000 이고 B라고 돼 있는 건 빌리언 10억 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예시까지 알려주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인제 나중에 챗GPT 이 GPTs 들어가서 검색해서 어떠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뽑을 때, 그때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다는 건 그만큼 오류도 적고 더 좋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또 참고할 수 있어서 요런 것들도 모르면 그냥 무조건 다 물어보면 너무 잘 설명을 해 줍니다. 자, 인제 그림. 전 그림을 생성 AI로 그림을 챗GPT 정말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어 어떤 뭔가를 그리고 싶어. 어떻게 그렸으면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 근데 얘한테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다고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로 너가 만들어 봐." 그러면 요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는 이미지가 좀 깨졌어요. 깨져서 이미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얘한테 주고 다시 선명하게 그려 줘."라고 하면 이렇게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 줍니다. 그리고 자, 이 제가 아까 마지막에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어 갖고 이런 것도 나중에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표적으로 보여 주려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스토리가 있는 네컷 만화로 그릴 건데 대표적인 할루시네이션,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 안 했었구나. 세종대왕이 맵북을 던진 사건.
네,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할루시네이션의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이게 저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시험에도 이제 또 출제도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4컷 만화를 구성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캐릭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쵸?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요. 이거를 한 캐릭터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작업은 시간이 부족해서 그건 안 하고 그냥 얘한테 만들라고 해서 바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있는 그런 걸 할 때는, 그 캐릭터를 내가 아예 잡아서 그 캐릭터로 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장은 그래도 텍스트가 안 깨지고 잘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 장을 보면 요 밑에 쪽으로 할루시네이션 있다 해갖고 여기가 지금 약간 오류가 있죠. 예. 한글이 이렇게 쓸 때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장 요 말풍선은 캔바에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작업을 하면 그 작업한 이미지를 캔바로 가지고 와서 캔바에서 다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풍선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AI로 할 수 있는, 저는 정말 그림 그리는 거 이거 진짜 많이 쓰고 아이디어를 여기서 많이 얻어요. 옛날엔 캔바에서 요소에서 찾느라고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요소에서 찾다가 괜찮은 게 있네. 그러면 그 요소를 가져다가 그냥 챗GPT한테 그 이미지를 참고해서 만들어줘. 라고 해서 만들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최근에 했었던 게 요렇게 사람들이 그 나라 국가의 이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는 아니고 한두 사람만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밖에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 챗GPT한테 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만들어준 이미지가 인도 이미지가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어, 그 인도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가 어느 나라였지?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뭐, 한국, 한국, 어, 요렇게 원하는 이미지들을 텍스트로 그냥 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배경 제거하면 되니까 저희 배경 제거하면 이 요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우러지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찾으러 다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가 딱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만들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텍스트가 아니라 내가 참고 이미지를 주면 그 참고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거를 딱 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얘 챗GPT 되게 똑똑한데?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한복이 저희 빨간색, 파란색이잖아요. 빨간색과 파란색. 이 그 태극기에 있는 색깔을 활용했네. 그러더니 다른 것들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색깔들을 활용해서 요 초록색, 주황색. 다 그렇게 전통 의상 색깔을 이렇게 맞췄네라고 그 얘기를 해서 이게 약간 깔맞춤이긴 한데 색깔이 비슷한 게 서로 조화롭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맞춰서 그림을 그렸구나. 제가 색 지정해 주진 않았으니까 그냥 행동만 했으니까. 한국인 남자, 여자 두 명이서 손에 태극기를 그 국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 라고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서 와, 진짜 그림 그릴 때 너무 편해졌어요, 요즘. 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AI를 잘 쓰기 위한 이제 팁, 주의사항.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프롬프트는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 그냥 조금 막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A4 한 장 분량 3달락 비즈니스 톤으로 작성해줘 라던가 이렇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프롬프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프롬프트를 만드는 그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차후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좀 많이 또 공부를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AI 결과값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아시겠지만 AI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값이 꼭 맞진 않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결과값을 알려주고 어떠한 거를 요약해줘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요약을 해주고 그 옆에 링크를 달아줘요. 그래서 링크를 찾아서 가면 그 내용이 떠서 그게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끔 링크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뉴스 기사들 생명을 살렸던 AI 기술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 챗GPT한테 물어봐서 기사를 뽑은 다음에 그 기사 링크 통해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검증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값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년 되기는 했는데 미국의 한 변호사가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챗GPT한테 얘기해서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 그 판례에 대해서 조사해줘. 찾아줘 라고 했는데 얘가 판례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장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거야. 반은 할루시네이션. 얘 생성 AI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법정에서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해서 최근에 판결난 그 사례가 기사로 나서 그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AI의 그 값만 믿고 그것만 믿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된 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아까 제가 통계 자료 같은 거 보여드린 것도 일일이 그 통계 사이트 다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고 어디에서 그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개인정보와 민감한 내용은 신중히 다루기. 특히 주민번호, 금융정보 이런 것들 여기에 넣으시면 안 돼요. 실예로 한 분이 저희 이제 다른 AI를 공부하는 그 오픈 카톡방에 한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본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을 위해서 아이템을 구상 중인데 그 타이틀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컨셉으로 만들어서 어떠한 아이디어로 할지 챗GPT랑 막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러고 나서 지났는데 얼마 지나서 아는 지인분이 내가 당신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챗GPT에다가 그걸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 하면서 보여줬는데 내가 챗GPT랑 대화했던 내용들의 90%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얘랑 같이 대화한 것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네,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챗GPT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미나이도 그렇고 내가 대화한 나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 활용을 해도 되느냐, 활용해도 되느냐가 기본 옵션이에요. 동의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비동의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억 저장소, 내가 대화했던 내용을 중간에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우게 하는 뭔가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거는 좀 민감한 자료를 여기다가 올렸을 때,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회사의 기밀적인 뭔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그거를 꼭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챗GPT의 장점이 내가 얘랑 대화한 기록들이 쭉 남아서
그 이전에 했던 이야기도 지금 얘기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 하면 걔가 하고 딱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 그게 챗GPT의 장점이자 단점은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유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개인정보, 대화한 내용을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비동의를 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감한 정보, 주민번호, 금융정보, 이런 것들은 절대 그걸 가지고 노출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정하기입니다. 자, 업무 생산성을 어디서 설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건지, 공부를 돕는 건지, 창작을 위한 건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 명확하게 해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는 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전에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땐 정말 낯설었죠. 그러고 처음 인터넷 나왔을 때 전화선을 이용해서 연결했었어요. 전화선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정말 오래전 얘기죠.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 랜선이 깔리고 이러면서 너무 편해졌죠. 인터넷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AI도 생활 속에 기본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AI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이 두 가지예요. 배우고 적응하기.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이거 한번 해볼까? 아마 접근해 보신 분들 있었을 거예요. 접근했는데 뭐 하다 보니, 별거 없네. 나한테 별 도움 안 되네. 그러고서는 안 사용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계속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의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 그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더 깊은 학습을 할 수 있고, 직장인은 반복적인 업무를 벗어나서 창의적인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개인은 글쓰기, 그림, 영상 같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AI와 함께 첫걸음을 떼었듯이 앞으로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설렘으로 AI를 활용하시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어디서 그 설정을 하는지에 대한 거 제가 우선은 지금 당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챗GPT이고요. 챗GPT 하단에 보면 요 하단이 본인들 로그인 하시면 여기 내 계정이거든요. 들어오셔서 설정에 들어가세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제어, 데이터 제어에 가시면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요게 꺼짐으로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 보안, 아니야, 보안 아니었고, 커넥터, 개인 맞춤 설정. 개인 맞춤 설정에 메모리 부분이 있어요. 저장된 메모리 참고. 이거는 이전에 대화한 것들을 참고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꺼짐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 기록, 요거 참고, 요걸 꺼짐으로 하면 얘가 그거를 저장하지 않고 삭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고 여기 녹음 기록 뭐 참고 이것도 뭐 이런 거 끄거나 아니면 메모리 삭제, 관리 쪽에서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데이터 제어에 있는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요것만 꺼놔 주셔도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 난 기사 중에 어, 코파일럿이었나? 클로드였나? 거기에서 자기네들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전에 했었던 대화 내용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기억하고 오래된 데이터들은 기억을 아예 삭제해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올린 그런 기사가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다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민감하게 각 회사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어서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제가 이제 그 커리큘럼이 지금 완성이 되지는 못해서 대략적으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같이 이 챗GPT를 직접 활용하면서 방금처럼 이러한 설정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설정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수업을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정도 올릴 예정이고요. 커리큘럼은 우선 대략적으로는 이제 4주차를 생각하고 있어요. 3주 할까 4주 할까 지금 고민인데, 우선은 기초편을 하고, 그 다음에 중급편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편에서는 왜 생성 AI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이미지도 만들고, 막 결과치를 얻어서 쓴다는데, 왜 나는 내가 질문을 하면 얘는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지? 처음에는 그렇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한 익숙해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 어떤 프롬프트를 쓸지, 또한 이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나에게 맞는 AI 세팅법이 있어요. 여기에 나에 대해서 넣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걸 좋아하는지 사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결과를 딱 알려주고 그다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앞에 설명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딱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는 스타일도 또 각자 다르고요. 그러한 스타일을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다 MBTI를 넣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너가 답을 할 때 참고해줘 라고 하는 이러한 AI 세팅이라던가, 그 다음에 저희가 생성 AI가 챗GPT, 제미나이,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코파일럿, 그리고 엔트로픽에서 만든 클로드. 클로드라고 해서 클로드는 이미지는 못 만들지만 글쓰기에서만큼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이렇게 생성 AI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글쓰기 쪽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존에는 챗GPT가 1등이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미나이로 가고 있어요. 제미나이가 더 좋은 것 같아.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제미나이가 더 앞서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서비스를 쓰던 내가 편안한 걸 쓰면 되는데 우선은 각자의 장점이 있으니 어떤 장점이 있으며 그 장점을 어떻게 쓸지 다양하게 생성 AI를 좀 접해 볼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효율적인 프롬프트를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이제 한 3주차 정도 돼서는 이미지를 아까 네 컷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요것처럼 어떠한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이거를 이미지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캐릭터가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캐릭터를 변하지 않게 이미지를 만드는 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컷만 하나 뭐 저희가 가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거일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만드는 것도 챗GPT나 아니면 스테이블 디피전이나 아니면 캐릭터를 우선은 이 챗GPT에서 만들어주는 거는 다 뻔하거든요.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다른 이미지 만드는 생성 AI를 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챗GPT한테 이 캐릭터야, 얘가 주인공이야, 얘를 가지고 만들어. 라고 해서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미지 AI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 어, 텍스트만 넣으면 동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으면 그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데 한 5초 정도는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챗GPT 오픈 AI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소라라고 하는 그 동영상
거기 같은 경우도 생각 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예정이에요. 자, 아까 창을 띄웠다가 제가 닫았는데 혹시 바로 뜨면, 어, 여기 있다. 자, 이게 오픈 AI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라라고 하는 그 영상 생성 AI 사이트인데요. 너무 간단해요. 정말 여기 들어가셔서 음, 여기 밑에다가 요 하단에다가 제가 요 프롬프트를 넣은 거예요. I want a frog on a skate with umbrella. 나는 개구리가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엄브렐라, 우산을 들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프롬프트를 줬어요. 요 아래에다가. 그리고 그 밑에 비디오 형식, 가로, 세로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선명도, 그러고 그 다음 몇 초를 줄지, 비디오 몇 개 만들지, 이런 것도 설정을 하고 들어가면 이제 초수에 맞춰서 그 초수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떤 모양이고, 그 다음 2.12초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거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얘가 자동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모자를 쓴 개구리가 스케이트보드 위에 자신있게 서 있는 모습으로 기발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앞에 우산을 들고 부드러운 포장도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쉽게 균형을 잡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수정을 안 했어요. 내가 원하면 여기에다가 원하는 거를 번역해서 수정해서 넣으면 되죠. 그러다가 중간에 역동적인 액션의 하이라이트가 돼서 점프하는 공중 점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럼 한번 만들어 봐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 그냥 프롬프트만 넣은 것밖에 없어요. 네. 점프. 네, 요렇게. 근데 이런 이미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합치면 그게 바로 동영상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요거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만든 건데, 똑같은 프롬프트인데,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이건 런웨이라고 하는 요것도 괜찮은 여기다 이미지 넣으면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그때 넣었던 게 뒷골목에 어린 강아지가 이렇게 있었고 되게 쓸쓸한 그 쓰레기 많은 그 골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쥐가 튀어나와서 쥐가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쑥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쥐라고 하는 걸 저는 프롬프트를 준 적이 없는데 얘가 스스로 뒷골목 분위기네. 뭔가 으스스하네. 그러니까 쥐가 나왔다가 딱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것도 런웨이였던 기억인데, 그래서 이런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만들어 봐야,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대략적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4주차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 AI를 첫 번째, 두 번째 줄, 1주차, 2주차, 3주차에는 이미지, 4주차에 동영상, 요렇게 해서 4회차로 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중급편으로 가면 이 챗GPT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기초편에서도 블로그 글쓰기나 아니면 유튜브 대본 글쓰기나 요런 거를 하기는 할 거예요. 지식 습득을 할 때 어떻게 습득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실습을 하고 그거를 직접 하셔야 수업 미션처럼 이렇게 하셔야 그게 이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이제 중급편에 들어가서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내가 원하는 거, 보고서 만들기라던가, 엑셀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다거나, 프로그램 만드는 게요, 또, 진짜, 캔바에도 엄청난 게 있는데, 제가 우선은 저는 그 프로그램 만드는 건 오히려 캔바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요거 마지막으로 캔바로 요거 만드는 거 수업 한번 진행할 예정이기는 해요. 네.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좀 공부할 겸 해서 요
매칭 게임 요거를 만들었어요. 이거 캔바로 만들었어요. 캔바로 얘한테 그냥 말만 했어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 아, 글씨가 좀 작네. 글씨 좀 크게 할 수 있는 요 버튼 좀 넣어줄래? 그러고 밑에다가 바이 디어앤 야니 내가 만들었다고 좀 예쁜 아이콘하고 한번 넣어줘. 그랬더니 얘가 넣어줬고요. 그럼 앞에 페이지가 다 끝나야 뒷페이지로 넘어가길래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앞에 안 끝났어도 내가 가고 싶으면 페이지 다 넘어가게 해줘. 이렇게 요것도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 시스템은 무엇인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머신러닝은 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게 이런 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게끔, 틀리면 이렇게 나오게끔, 또 맞으면 이렇게 폭주 터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여기 폭죽 이렇게 살짝 터트리죠. 그러고 나서 선택했던 애는 이렇게 흐려지게 이제 선택이 안 되게끔. 그러고 누르면 선택이 맨 처음엔 이렇게 색깔이 조금 불분명해서 눈에 확 튀게 주황색으로 눈에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해줘.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거 캔바에서요, 말로 만들었어요. 말로. 예. 근데 챗GPT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제미나이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챗GPT, 제미나이 다 만들었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캔바가 제일 좋은 게 역시 디자인이 캔바가 예뻐요. 캔바가 디자인을 예쁘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거 만드는 법, 요걸 직접 실습하는 거는 조금 중급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쓰면서 하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중급에서 그런 것들을 쓴다거나 보다 더 효과적으로 깊이 있게 사용하는 법, 요런 것들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근데 지금 기초하고 나서 11월에 저희가 11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시험이 또 있어요. 지금 이제 지난번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11월에 이제 보실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이제 8월 중순부터 8월 말일부터네. 8월 말일부터 9월까지 이 AI 강의를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업 끝나고 나서 AI 중급반으로 요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러한 용어들을 다 배운 거예요, 저희가. 이 용어들을 다 공부해야지 용어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 근데 같이 공부하면 또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막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외울 건 좀 많습니다. 외울 거는. 네. 근데 이거를 배우면서 우선 가장 좋았던 건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많은 들었고 익힌 게 많다 보니까 인젠 기사를 보거나 어떠한 것들을 봤을 때 이해도가 확 오는 거죠. 아, 이게 뭐를 얘기하는구나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가 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어려웠던 건 여기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을 이 생성 AI가 파이썬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얘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 보니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들이 정의돼 있어서 함수만 불러오면 계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파이썬에서 함수들을 정의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 검색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구글 캘린더에 가서 내 일정표를 보고 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타이밍 맞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선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파이썬 같은 게 조금 들어가서 그 공부하는 중간에 파이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파이썬 몰라도요. 챗GPT로 그런 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챗GPT가 코딩 다 해줘요. 코딩 해주고요. 어디 가서 링크도 줘요. 링크 누르고 들어가서 밑에 코딩한 거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기 하고 실행시키면 돼요. 오류 나면 이런 오류 났어. 알려주면 챗GPT가 또 다시 코딩해서 또 줘요. 그거 오류 안 날 때까지만 왔다 갔다 붙여넣기 해서 하면 그냥 만들어요. 그래서 코드를 굳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 활용 능력 이 시험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법이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닫는다. 약간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본적인 요거를 익히시느라고 요게 조금 어려우셨어요. 저희도.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나 또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하튼 간에 시험 바로 전 4, 5주 전에 다시 한번 그때 제가 수업을 열어서 다시 어떤 건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여하튼 제가 내일 정도 올리도록 할게요. 이 기초반은 생성 AI 활용 기초반은 지금 한 8만 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건 10만 원으로 이제 거의 강의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다 10만 원, 15만 원이더라고요. 떨어지면 강사의 자질을 낮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받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로 4주 강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제가 링크를 올리면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여라도 매주 월요일 날 할 예정입니다만 나는 월요일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배우시는 분은 제가 한 15만 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분은 따로 별도로 그분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그분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 뭐 가까운 거리면 만나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별도로 따로 없으시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